안녕하십니까. 게이미 무명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하기 전에 또 우리 이제 구독자분 중에서 하영주 님이 또 슈퍼땡스를 또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슈퍼땡스로 이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유튜브 댓글에 이제 그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이름으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멤버십은 일단은 그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멤버십을 신청하신 분들, 정기적 후원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 대신에 그분들은 따로 제가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슈퍼땡스는 이제 후원하자마자 이제 표시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공개됐기 때문에 제가 또 감사 인사를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멤버십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 하지만 그냥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감사 인사를 드려 수밖에 없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정씨의 뭐 제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 모른 척 할래야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제 종목들이 엄청난 이제 대폭락을 했습니다. 예, 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대폭락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좀 또 오른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의 불행에 환호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남의 불행에 환호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남의 종목이 뭐 잘 되고 뭐 주가가 막 날아가고 하더라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남이 뭐 땅 사서 부자가 됐다 해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예, 남이 뭐 어디 투자해서 쫄딱 망했다, 패가 망신했다 해서 환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뭐 행복에 대해서 크게 여의지 마시고, 그냥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못 되면 그냥 안타까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뭐 전기차 배터리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좀 안 좋게 주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점이다, 이제 지금은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간중간에 해왔고, 아마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조금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이제 조금 뭐 저한테 비아냥거리고 그런 거는 뭐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그냥 투자를 했고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 본인이 뭐 선택을 한 것이고, 본인이 잘 되면 본인이 잘한 거고, 잘못되면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그것은 너무 막 뭐 꼴 좋다 그렇게 뭐 땡땡 하더니 그런 소리, 뭐, 그런 마음, 그런 거 안 가져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종 전체적으로 지난, 이틀간 이제 완전히 뭐 대폭락, 진짜 대환장 폭락쇼를 했죠. 거의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 이틀 만에? 예, 이틀 만에 거의 막 반토막 수준까지 뭐 떨어졌다. 좀 과도하게 말하면. 물론 반토막 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두고 환호할 필요는 없다. 예, 반대로 그들이 폭등을 하더라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부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어갈 텐데, 자, 우리가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분석하기 전에 제가 전기차 배터리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미국 금리 인상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올해는 절대 금리 인하는 없다. 그것을 저는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2023년도에는 절대 인하가 없다. 근데 시장인이 뭐 시장 전문가니 증시 전문가나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년 초에 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 23년도 초에 한다, 뭐 3월에 한다, 5월에 한다, 뭐 언제 한다. 계속해서 지금 인하한다. 그러니까 동결에도 완전 막 환호를 한 거예요. 동결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미국의 은행 사태들이나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나 분명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신들이 이제 잘못 판단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 거에 대해서 그것이 왜 뭐 부실하지 않냐, 뭐 이상 우리나라 한국에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은행이 부실해서 망한 게 아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게 그게 부실한 거예요. PF 대출도 뭐 그때는 건강했는데 지금 부실해져서 이게 회수가 안 된다. 원금 회수가 안 된다. 그래서 부실해진 거다. 뭐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부실한 거 아니다. 그게 부실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죠. 미래를, 가까운 미래 정도는 예측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구성을 해야지. 왜? 그 돈 너희들 돈 아니잖아. 고객들 돈이잖아요. 고객들 피 같은 돈이잖아. 남의 돈 가지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짜가지고 투자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죠. 예?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야죠. 너희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그 피 같은 돈 맡긴 고객들한테 많은 이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는 좀 해줘놓고, 그때 당시에는 절이었으니까, 절이 줘놓고 그 돈 가지고 지금 대박 장사를 한 거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막 무슨 국가적 위기에 치닫는 그런 상황에서 왜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냐 이겠지. 뭐 그거는 금융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금리 관련, 거시경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예측들이 틀렸고,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들을 짜놨는데, 계속해서 시장은 그렇게 자기들이, 자신들의 바램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심통 부리듯 패드에 맞서서 뭔가 시장들이 좀 그렇게 뭔가 반항하고 있다 이런 느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거예요. 금리 이제 근데 이것들을 이런 부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금리 이제 인하가 내년 초다 상반기에는 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왜 나오냐.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우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다들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왜냐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물가가 높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게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좀 낮게 막 3%대 나오고 하면 내년에 또 어찌 되겠어요? 이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식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고용은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택 가격, 월세 가격 이런 것도 여전히 강하고 하면은 내년에 다시 또 인플레이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치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페드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근원물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근원물가는 잘 안 내려요. 쉽게 잘 안 내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는 금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높아야지.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계속 오른다 하면 결국에는 이게 크로스가 된다 이거죠. 이제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물가가 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가속이 붙는 거지.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경기가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기 침체가 와야 돼. 와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의 어떤 수요까지도 땡겨와가지고 지금 왕창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압도적인 어떤 수요에 의해서, 물론 다른 이게 원가가 또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공급보다. 그 공급은 지금 이제 글로벌, 세계화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깨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예? 뭐 또 유럽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미국 약간 진영, 그리고 중국 진영,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지금 세계화, 세계 물류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싸게 공급이 안 된다. 그 와중에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플레이션, 뭐 에너지나 또 원자재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수요가 꺾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꺾이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지.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예? 돈을 못 버는 게 사람들이, 예, 돈을 못 벌고, 그렇게 돼야지 당연히 쓸 돈이 없으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 회사 쪽이나 이제 공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또 줄어들면 또 인원 감축하고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혀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반드시 와야지. 근데 인플레이션을 내가 용인을 한다. 그냥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2%가 아닌, 2%가 이제 우리가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이제 물가 상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2%가 아닌 내가 무슨 3%를 용인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올려줬습니까? 안 올려주잖아. 예. 그게 정부예요. 올려줄 수가 없어, 그렇게. 물가가 올랐다고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려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 왜냐면, 거기에 맞춰 올리면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거야. 또 물가가 오는 거야. 이 물가 상승을 해낼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버린다. 그럼 그것이 또 물가 더 상승을 부추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언제 오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한번 리셋되는, 뭔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문제 많잖아요. 금융 쪽에도 뭐 부실, 가계부채,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 그 많이 푼 돈들에 대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문제가 곳곳에서 빵빵빵빵 터지는데, 그걸 급급 또 막으려는 그 방법이 또 돈이에요. 또 돈 찍어다가 또 돈으로 막는 거야. 우리 서민으로 치면 돌려막기 같은 거지.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같은 거야. 이거 언제까지 하냐 이거지.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서민 같은 경우에 이 카드 돌려막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뭐 로또 터진다든지 뭔가 잭팟이 터져야지 한 번에 일거에 다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 돌려막기 하다 이건 언젠가는 터져요. 어차피 자기의 수입 가지고는 이 카드 돌려막기를 막을 수가 없어. 예, 불어나는 이자와 뭐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감당을 못하고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거시경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 예, 그에 대한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뭐 우리가 가시적인 거리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보기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은 늘 우리는 그거에 대비, 제가 뭐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부채가 많다면 부채를 줄여야 돼. 왜 이게 위기가 오면은 금리가 완전 폭등합니다. 뭐 지금 지금 뭐 시중은행 가면 4%대 합니까? 뭐 4%대 5%대 하잖아요. 이게 위기가 오면 막 20%대로 확 뛰어버려요 진짜. 그럼 그 가게가 감당합니까? 가게 감당 못하지. 바로 그냥 샷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고 오갈 데 없어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예?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끼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그 자본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 마음대로 그것을 행할 수는 없다. 그것도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뭐 IMF나 예, 이제 외국의 이제 분석가들이 한국 지금 상태 굉장히 안 좋다. 가장 큰 이유가 가계부채죠. 예, 가계부채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좀먹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거 생각합니까? 당장 그냥 막 지금 땜빵식 처방밖에 못하죠. 결국에는 그 카드 돌려받기는 언젠가는 터진다. 예, 터지면은 주고 나는 건 결국에는 서민들이다 이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시적 경제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런 경기 침체라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 그것이 뭐 당장 우리 눈앞에 온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우리들로서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 요런 말씀 오늘 이번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금리 인상이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엄청나게 뭐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런 건 없을 거다. 제가 이미 고점 혹은 고점 가까이 지금 왔다. 하지만 이 고점인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마치 끝난 것처럼. 왜? 그래야 자기들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포트폴리오에서 자기들이 탈출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탈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익까지 내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예,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면서 오늘 분석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분석을 할 텐데, 자, 지금 이제 박스권, 여기 제가 박스권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뭐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확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30만 주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30만 주에서 50만 주의 어떤 거래량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물론 우리가 뭐 완전히 딱 영업 끝났습니다 하면서 딱 그냥 거래량 빵 터지면서 상한가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정말 상방으로 날아갈 확률, 뭐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방으로 날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패턴이 아니더라도 그 전조 현상으로서 30만 주에서 50만 주의 거래량이 꾸준하게 터지면서 일단은 이 박스권을 먼저 탈출하자. 지금 제가 이번에 이 11,000원 아래 깨졌을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다음을 이 12,000원 선을 보고 있어요. 12,000원 선은 이 박스권을 뚫어내고, 조정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뭐, 뚫어내고 그대로 날아갈지, 뭐, 조정을 주면서 또 11,000원, 이 12,000원, 이 12,000원 선에서 또 등락을 거듭할지는 모르겠지만, 12,000원 선에서 많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저는 한 번 더 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인데, 그거는 또 이제 봉 차트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상황은 좀 조금 닥쳐봐야 알고, 그리고 분위기,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언론 플레이,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다음 주도 아마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제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예고돼 있다. 이미 예고돼 있는데 그것이 실제 이제 신청했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할지 혹은 이전처럼 반응했다가 올랐다가 다시 피레식 놓으면서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올지 요것은 우리가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다음 주까지의 어떤 봉 차트 이 개수가 몇 개 안 돼. 어느 정도 좀 있으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그런 거 뭐 다음 주에 할 예정이다라는 거 쓸 기사로 냈잖아. 그죠? 그러면 이미 선반영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탁 신청했다 이렇게 해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그것도 그냥 기사화까지 시켜가지고 그거를 다음 주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기사를 아예 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실제 그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과연?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근데 이게 가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이제 꼭 불법적인 세력 주가 조작하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주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수급이 있다면 그들이 가고자 하면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미는 그런 수급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보력이나 이런 것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들의 채널로, 인맥으로 뭔가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고자 한다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미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그걸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뜨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박스권에 지금 보시면 박스권 요 상단에 붙어가지고 지금 뚜룰랑 말랑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럴 때는 제가 보통은 매수하는 게 아니다. 예.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런 기사가 좋은 기사가 이미 예고를 했고 그 예고된 것이 진짜 진행이 됐고 기사화 됐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그 호재 뉴스 기사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전에 조금 올랐다가 대신에 그 전에는 조금 올랐다가 뭔가 재료 소멸이라 해야 되나? 하지만 지금 우리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예, 지금은 예, 췌장암 키트, 뭐 췌장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캔서 문샷이라는 미국의 엄청난 이 프로젝트의 또 멤버로서 계속해서 뭔가 이슈가 터질 만한 재료들이 잠재적인 재료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확률이 크다. 그렇게 연말까지 가다가 연말에서 딱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딱 승인 나버리면 이거 그냥 게임 끝나고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냥 캐시에 캐시 우리한테는 엄청난 우리 어떤 큰 자산이 될 거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그거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제가 계속해서 뭐 캔서 문샷도 있고 뭐 췌장암 신약도 있고 아바스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있지만 키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다. 이거 진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됐다면 저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반드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200%, 300%는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봐야 되고,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약간 연말까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초단기적으로 다음 주만 해도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 근데 이것이 이미 노출이 됐고 그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 혹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신청했다,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뜨면 오히려 주가가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조정을, 그게 조정이든 하락이든 폭락이든 급락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호재라는 그 기사, 호재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재료 소멸이라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 혹은 하락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멤버십하고 슈퍼땡스 이런 거 말씀드리고 나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사라 마라 기다려라 이렇게 뭔가 딱 직접적으로 뭔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힌트는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 잘 들으셔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어쨌든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럴 때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나쁘지 않다. 저는 충분히 괜찮다. 아니면 뭔가 좋게 되기 위한 적어도 그 전조 현상 정도로는 볼 수 있는 괜찮은 거래량이다. 이 이하로만 너무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옛날 과거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 칠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면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도 오늘도 지금 현재 14만 유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데 나쁘지 않다. 지금 10시인데 오전 10시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계속해서 이 30에서 50만 주의 거래량이 꾸준하게만 일어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고 주식이 순환되고 근데 이게 순환되는 것들이 어느 특정 세력의 어떤 계좌로 순환돼서 거기에 다 다리를 딱 틀고 그냥 앉아버리면은 이것은 폭등의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안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고, 근데 충분히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소외주든 뭐든 간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지지해주는 모습.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음 주에 이 박스권을 탈출하고 다시 재료 소멸로 뭔가 조정과 리스크를 받을 때 요 12,000원 선에서 다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또 투자 대응을 다시 또 해볼 생각이다. 이런 정도의 오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우리가 여느 스타트업 그 바이오 종목들처럼, 진짜 그냥 사라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번에 캔서 문샷이고 췌장암이고 휴미라고 아바스틴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미 시장도 레드오션인 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그냥 이것만 승인 나면 돼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만 이것만 되면 됩니다.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 아바스틴, 휴미라, 췌장암, 신약, 캔서, 문샷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다. 뭔가 그 시장의 크기나 어떤 여러 가지 규모나 뭔가 이런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것들인데도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는 어찌 보면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들고 있는 그런 바이오시밀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키냐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가장 첫 번째 어떤 파이프라인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지 그들의 역량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증명이 가능한 그런 상징적인 것이 되고 또한 뭐 작든 크든 어쨌든 약이라는 것은 개발하는 것이 힘든지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은 승인만 나면 그냥 판매는 자동으로 되고 따라서 매출은 자동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매출이 적냐 뭐 많냐의 차이일 뿐이지 당연히 매출이 나오고 당연히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다만 뭐 다른 데 비해서 뭐 시장 점유율이 뭐 작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더 안정적인 다음 파이프라인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뭐 레드오션이 이거 통과해도 뭐 빼먹을 게 없고 이제 시장이 다 지금 뭐 엄청난 경쟁에서 지금 뭐 단가 싸움이고 뭐고 뭐 이런 얘기 해도 그래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거 승인이 반드시 그냥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만 되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진짜 또 인생 종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은 초단기적인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박스권을 뚫고 나서는 이 호재 뉴스가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신청했다는 기사가 뜨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라. 요 정도 오늘 분석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여기 조정을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25점 여기가 3달러였어. 6달러, 하여튼 25점 몇 달러였는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줄 알고 여기서 또 매수를 하려고 대기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여기서 그냥 다시 주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위에선이 28.3달러 정도 될 겁니다. 이쪽 선에 지금 시도를 하려고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또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리비안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마 금리 인상 여파일 것 같아요. 이제는 미국 금리가 제가 뭐랬으면 기준이 5%라고 했잖아요. 이 5%라는 거를 넘어가는 순간 거기서 그 5%에서 더 넘어서서 5.25에서 더 넘어서서 5.5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 어떤 시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굉장한 부담이고 그냥 설사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호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높은 금리가 이 고금리가 지속이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지가 관건이다. 예? 이거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시장의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 뭐 1년 반 이후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금리가 이제 5%를 넘어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적으로는 내년에 무엇인가가 올 수 있다. 예. 이 엄청난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시장의 어느 허약한 부분이 내년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제 계속해서 뭐 좀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것에 대한 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시장 분석가들이 각가지 이제 리포트를 내놓겠죠. 예, 그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됐다. 막 요즘 증시가 좀 많이 불이 붙었었잖아요. 좀 그것을 조금
쿨다운 시키는 것이 미국 금리 인상이 아니었나, 이번에. 예. 그래서 좀 진정을 해라. 약간 요런 역할을 지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리비안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음 주 8월 8일이면 우리가 언제죠? 다음 주 주말입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8월 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리비안이. 여기서 아마 실적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또 같이 나와주고 그런 것이 버무려져 가지고 실적도 약간 서프라이즈에다가, 왜냐면 앞에 이제 생산 대수와 인도 대수가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실적도 서프라이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포워드 가이던스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와준다면,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준다면은, 무난히 이 28.3달러는 무난히 뚫어내지 않겠나. 거시경제의 영향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영향을 뚫어내고도 아마 28.3달러 요 저항선에 좀 안착하지 않겠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막, 지금 테슬라는 이제 성장세가 멈췄어요. 멈췄다기보다는 둔화된 거지. 현저하게 둔화됐어요. 그만큼 덩치가 커진 거예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일 때는, 좀 꼬맹이일 때는 뭐 과자 몇 개, 그냥 쿠키 몇 개면 먹어도 충분히 그게 에너지원이 되고 배가 불렀는데, 이게 이제 뭐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는 막 키 190에 막 덩치가 막 이런 이제 건장한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몸집도 크고 키도 커졌으니까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막 이래 먹어. 그래야지 그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머니 사정이 확 안 좋아져 가지고 어린애 때처럼 쿠키 몇 개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쭉 빠지겠죠. 예? 안 빠질래야 계속 살이 쭉쭉 빠지고 막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죠? 잘못되면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커진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지금의 그 어떤 자기네들 그런 컨센서스에서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무리해가면서까지 이제 자기 살을 잘라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격 인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가격 인하라는 이 정책은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예, 시장 경제에서는 절대 이 가격 다운은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냥 그런 회사인 거예요. 이 세상 어디가 경기 침체가 와도 옛날 과거에 우리 보면은 BMW나 벤츠나 이런 데서 가격은 다운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조금 더 프로모션, 할인을 조금 더 해주고 덜 해주고의 차이지 자동차 가격 자체를 다운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돼요. 왜냐면 한번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이때까지 이 가격에 팔 수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팔아왔던 거야. 그럼 내가 호구였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약간 단적인 예가 약간 아우디 같은 거야, 아우디. 아우디가 약간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아우디에 대한 지금 이미지가 그런 차인 거예요, 이제. 쟤는 무조건 무슨 2천, 3천 할인해줘야 사는 차. 막 그렇게 약간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딱 굳어버린 거야. 한번 그 아우디 옛날에 사태 있었잖아요. 디젤 게이트였나? 하여튼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아우디 모델을 들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할인을 해주고 아예 그냥 가격을 딱 정해가지고 그냥 얼마 그래가지고 아우디 불매 운동 하는 사람들도 너무 싸니까 불매하다가 갑자기 내가 살래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불매 운동을 하던 사람들마저도 그냥 사서 아예 동 나와가지고 더 없냐
할 정도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자기들이 재고를 떨어냈던, 악성 재고를 떨어냈던, 뭘 했던 간에 그걸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우디라는 그 브랜드, 차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한국에서만큼은 적어도. 그런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 경제. 왜냐면 이거 가격을 안 떨어뜨렸으면 이런 이번에 이런 실적이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의 똑똑한 이 시장 분석가들이 그 실적을 다 뜯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상치보다 한참 하회한다 이거예요. 왜?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낸 이윤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가면 갈수록 이게 버거워요. 테슬라는 지금 새로운 모델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 팔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곧 판매가 될 예정인데, 예? 예정인데, 그것도 그 길도 가봐야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거야. 사이버 트럭, 다른 차량들이 잘 팔리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트럭도 대박이 나야 되는 거지. 사이버 트럭이 예상보다 잘 팔렸어. 하지만 다른 분야, 예? 모델 3나 모델 Y나 모델 X나 이런 데서 매출이 급감해버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사이버 트럭은 예상치보다는 많이 팔았는데 훨씬 더 그 어떤 카테고리가 큰 모델 3, 뭐 모델 Y 이런 데서 완전 가격이 모델 S, X 뭐 이런 거 쫙 매출이 떨어지면은 사이버 트럭이 잘 팔려도 이거는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덩치가 크면 커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진짜 그 상품 개발과 도전하는 세력들의 어떤 차종보다도 더 뭔가 뛰어난 테슬라만의 뭔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나마 그 충전 인프라마저 그게 테슬라만의 어떤 장점이었는데 충전소도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고 딱히 테슬라가 이제는 자율주행 부분에서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자기들이 좀 더 앞서 있다는 밖에 없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서 있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제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진짜 완전 말 그대로 자율주행. 정말 내가 차에 타는 순간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자도 되고 앞을 전방 주시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하면서 과연 그렇게 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그게 무슨 테슬라 잘못이냐 운전자 잘못이냐 막 싸우잖아. 법정 소송하고 난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 완전 그게 완전히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쉽지 않은 것이 도로에는 테슬라 자동차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의 차들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도로에는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동물들, 하다못해 동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음주운전자들 막 역주행하고 막, 예? 그렇게,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완전 자율 자동차에 맡겨놓고 내가 잘 수 있냐, 이거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테슬라 자동차가 과연 무슨 이제 그게 있나. 옛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테슬라 자동차 나왔을 때 그 디자인은 정말 멋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멋지기는커녕 좀 이제 올드하고 뭔가 좀 없어 보이고 너무 단조로우니까 너무 단조롭고 좀 빈티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보급형 전기차 같다 이런 느낌. 왜냐면 지금 다른 브랜드들은 그런 테슬라를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디자인에 혁신을 주고 이 디자인 저 디자인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아이디어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쫓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테슬라를 흥미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그런 전기차 업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고 자기들 덩치를 먼저 키웠다는 그 장점 말고는
상품성만 가지고 봤을 때는 큰 이 어드밴티지는 별로 지금 없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리비안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리비안의 이제 주종목이 SUV, 그리고 픽업 트럭, 그리고 상용벤인데, 이 픽업 트럭 분야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랑 맞붙겠죠. 예, 맞붙으면서 과연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이제 중요한데, 저는 사이버 트럭 좀 너무 뭐라 해야죠. 너무 좀 날린다 해야 되나? 저는 좀 날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연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좀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도 예약 판매 대수가 엄청나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이제 견고하게 잘 만들어내고, 품질도 좋고, 막상 타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그런 것들이,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아마, 사이버 트럭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판매 대수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대수를 위한 지금 질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 공장도 제가 승인이 났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하면 지금 일단 알토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를 2025년, 6년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좀 서두르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절대 이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치열한 경쟁, 이 전기차 시장의 약간 지금 초창기라고 봤을 때 이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계속 앞서 뭔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 리비안 CEO인 이제 스카렌지가 많은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또 다르게 어릴 적부터 자동차와 함께 했던 그런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한 번에, 이번에 R1T 또 R1S 같은 또 멋진 또 다음 모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는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좀 실적을 앞두고 다음 주 실적을 앞두고는 분명히 28달러 이 저항선을 저는 터치 혹은 넘어갈 거라 생각해요. 예, 그 8월 8일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매수 그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정말 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대폭락을 하면서 또 우리 한국 증시에 또 적잖이 어떤 영향을 주면서 큰 사건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 주식은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엄청난 이슈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길게 봤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다음 한 주를 또 준비하는 그렇기 위해서 또 이번 한 주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충전하시고 힐링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휴가 시즌이죠. 예, 물놀이도 갔다 오고 저도 해서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슈퍼땡스 이제 최초의 슈퍼땡스인 하영주님께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한 주 마지막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